안녕하세요. DJ 유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주부예요. 얼마 전에 정말 기절초풍할 일을 겪고 이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살다 보니 이런 일도 겪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만한 일이었어요. 저희 시어머니와 아주버님네와 관련된 얘기예요. 저희 어머님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살고 계셨거든요. 시아버지가 갖고 있던 재산이 많았고 시골에 있는 집은 넓은 주택이라 혼자 사시는데 불편함 없이 지내셨어요. 물론 어머님이 연세가 많긴 하셨지만 딱히 아픈 곳 없이 잘 지내셨죠. 그런데 어느 주말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아주버님네 부부가 갑자기 어머님이 혼자 지내시는 게 불안하다고 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아무래도 엄마 혼자 지내시는 거 걱정돼서 우리 부부가 엄마 모시고 사는 게 좋겠어. 지금도 잘 지내시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엄마가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어. 네가 뭘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엄마가 먼저 그런 말은 안 꺼내시지. 근데 엄마도 내심 우리랑 같이 살고는 싶으실 거야. 그리고 엄마 혼자 지내시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하겠어. 요즘에 엄마 생각하면 불안하다. 엄마 몸도 예전 같지 않을 텐데 혼자 서 있다가 무슨 일이라도 나면 어떡해. 그래도 내가 장남이니까 내가 모시고 살까 해. 그러니까 다들 이 일에 대해서 따라줬으면 좋겠어. 어머님이 먼저 요청을 한 것도 아닌데 아주버님이 유독 적극적으로 나서더라고요. 거의 통보와 같은 말이었죠. 저랑 남편도 연세도 많은 어머님이 혼자 지내는 것이 걱정이 되기는 했어요. 그런데 마침 아주버님과 형님이 모시겠다고 하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을 모시고 자신들의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굳이 어머님 집으로 들어가서 지내겠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엄마 생각하면 걱정되기는 하지. 그럼 엄마를 형 집으로 모시는 거야? 우리 집에서 모셔도 되는데. 내가 장남이잖냐. 그냥 우리 부부가 엄마네 집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우리 부부가 예전부터 생각했던 일이기도 하고 이제 더는 미루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굳이 형이랑 형수님이 그 집으로 가는 게 더 불편하지 않아? 그냥 엄마를 형 집으로 모시는 게 낫지 않아? 그럼 엄마만 이동하시면 되잖아. 나이 많은 양반들은 환경 바뀌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안 돼. 그래도 우리가 가서 엄마 모시는 게 낫지. 굳이 엄마 고생시킬 거 뭐 있냐. 그리고 우리 집은 좁으니까 우리 부부가 이동하는 게 낫겠다 싶기도 하고. 그 말도 일리가 있네. 근데 형이랑 형수님이 고생하니까 걱정이지. 우리가 고생할 게 뭐 있냐. 그동안 잘한 것도 없는데 이럴 때 엄마 모시기라도 해야지. 사실 남편과 저는 항상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아주버님네가 갑자기 효자처럼 구는 게 불안해 보이기도 했어요. 식당 한다, 술집 한다면서 말아먹고 시부모님에게 돈 받아 쓰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평소에 효자도 아닌 사람이 갑자기 나서서 어머님을 모시겠다고 하니 갑자기 철이라도 들었나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우리 집 코딱지만 해서 엄마 모실 공간도 없고 엄마 집 넓잖아. 우리도 그 집에서 넓게 지내보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고. 사업 말아먹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 아주버님네 집은 정말 작고 오래된 아파트긴 했어요. 그래서 이해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작은 집에 어머님을 모시는 것보다는 큰 집으로 두 사람이 들어가는 게 나아 보이긴 했죠. 어쨌든 그렇게 아주버님네는 어머님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갑자기 무슨 일로 전화를 주셨어요? 형님이 잘해주시죠? 너희가 나 좀 데려가면 안 되겠냐? 머리가 어지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 연세가 많기는 해도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으셨던 분이 어지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굳이 형님이랑 아주버님 놔두고 저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었죠. 도와줄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데 굳이 멀리 있는 저한테 전화를 걸었다는 게 뭔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형님한테 얘기해 보셨어요? 병원에 가자고 말씀 좀 해보세요. 머리가 어떻게 어지러우신데요? 머리가 어지러워서 못 걷겠다. 네 형님한테는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 네가 좀 와줄 수 없냐? 네가 나 좀 어떻게 해줘라. 나 이렇게는 못 지내겠다. 언제나 정정하시던 어머님의 목소리가 그날은 정말 아픈 사람처럼 안 좋게 들리더라고요. 당장 병원부터 가야 하는 것 같은데 걱정이 되었죠. 형님한테 말씀을 하셨는데도 형님이 병원에 안 데려가요? 어머님, 언제부터 머리가 아프셨어요? 빨리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은데 제가 형님한테 전화 좀 해볼게요. 아니다, 됐다. 심한 건 아니고 그냥 너희가 좀 보고 싶어서 그랬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형님에게 전화를 걸겠다고 하니까 어머님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셔서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렇게 전화를 끊으시는데 저는 뭔가 찜찜하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어지러워서 전화를 하셨다고 하니 저는 형님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곧장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죠. 형님, 어머님 잘 지내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전화를 하셔서 어지럽다고 하시는데 어머님이랑 병원에 좀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아, 동서. 어머님이 요즘 기력이 많이 없으셔서 그래.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별일 아니야. 형님은 어머님이 어지러워한다는 얘기를 듣고도 걱정하는 기색이 전혀 아니었죠. 무언가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서 전화를 빨리 끊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잘 지내시는 거 맞아요? 정말 병원에 안 가보셔도 되는 거예요? 형님이 계신데 저한테 전화를 하신 게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서요. 잘 지내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그러네. 우리가 어머님 잘 모시고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 동서는 별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 아니면 어머님 저희가 모실까요? 며칠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어머님 모셨는데 이제는 저희가 모실까 해서요. 저희는 그래도 되거든요. 지금 다 잘 지내고 있는데 뭔 소리야. 동서는 괜히 나서지 말고 우리가 알아서 하게 둬. 저희가 어머님을 모시겠다고 하니까 형님이 정색을 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하니까 저도 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보기엔 병원을 가봐야 할 것 같은데 보호자로 있는 형님이 알아서 하겠다는데 우길 수도 없었죠. 그리고도 며칠은 계속 어머님한테 매일같이 전화가 왔어요. 어지럽다고도 하고 힘들다고도 하는데 무슨 일이냐고 아무리 여쭤봐도 자세히는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어떤 날은 그냥 울기만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전화를 걸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마음이 편치 않았죠. 어머님이 계속 전화를 하시는데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근데 형님은 자꾸 아무 일도 아니라고 하시고 걱정돼. 병원도 모시고 안 가는 것 같더라고. 어머님 이렇게 둬도 되는 거야? 나는 자꾸 형님이 뭔가 숨기는 것처럼 보여. 당신한테도 연락이 왔었어? 엄마가 나한테도 전화를 하셨어. 일하느라 제대로 못 받았는데 자꾸 나보고 와달라고 하시더라고. 뭔가 일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형님이 알아서 한다는데 우리가 너무 참견하는 건가? 내 엄마이기도 하잖아. 그리고 우리한테도 연락을 하셨다는 건 우리한테 할 말이 있으시다는 건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그건 그래. 어머님한테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지? 왜 갑자기 어지럽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 무슨 큰 병이라도 난 거면 어떡해? 이번 주말에 한번 가서 직접 얼굴을 좀 봐야 할 것 같아. 엄마가 계속 우리한테 전화하는 거 보면 이유가 있는 것 같기는 해.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도 걱정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 주말에 저희는 어머님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집안 풍경이 아주 이상하더라고요. 집안의 가구들은 전부 치워져 있고 술 냄새가 집안에서 진동을 하더라고요. 집이 아니라 그냥 무슨 넓은 작업실 같았어요. 근데 대낮부터 술 냄새가 난다는 게
가장 이상했죠. 형, 이게 웬 술 냄새야? 집안에서 술 냄새가 진동을 해. 낮부터 술 마신 거야? 무슨 술 냄새가 난다는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우린 전혀 모르겠는데? 집에서 술 냄새가 꽉 차 있는데 모르는 일이라고 시치미를 뚝 떼더라고요. 그리고 집은 왜 이렇게 휑해? 가구랑 물건들이 왜 이렇게 없어졌어? 아, 엄마 다니는데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치웠어. 그리고 집도 좀 넓게 이용하고 좋잖아?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한 거야? 아니, 집이 너무 휑하니까 낯설다. 사람 사는 집이 아닌 것 같아. 무슨 작업실 같아.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여기도 다 사람 사는 집이야. 다 엄마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 그런데 방에 계시던 어머님이 휠체어를 타고 나오는 순간 남편과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죠. 엄마가 왜 갑자기 휠체어를 타? 아니, 형, 엄마 걷는데 전혀 문제 없었잖아. 근데 왜 갑자기 휠체어야? 엄마한테 무슨 문제가 생긴 건데? 거동에 전혀 문제가 없던 어머님이 며칠 사이에 휠체어를 타고 계신 걸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연세가 많기는 해도 어디가 특별히 아프거나 그런 분은 아니었거든요. 그 며칠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저랑 남편은 너무 놀랐죠. 아, 별일 아니야. 엄마가 요즘 기력이 딸린다고 다리가 후들거린다고 해서 휠체어 하나 사드렸어. 넘어지기라도 해봐. 노인네들은 넘어지면 그냥 골절이야. 엄마, 정말 괜찮은 거 맞아? 엄마, 휠체어에 앉아 계시는 거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다. 다 안전을 위해서 휠체어 산 거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마. 그래서 물건들도 다 치운 거야. 엄마 휠체어 타시는데 주변에 걸리적거리는 거 없게 하려고. 아니, 근데 휠체어 탈 정도야? 원래 안 그랬잖아. 어떻게 며칠 사이에 휠체어를 타? 엄마, 괜찮은 거야? 남편이 휠체어를 타고 있는 어머님에게 말을 걸었더니 시모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았는데 그 순간 아주버님이 둘 사이를 가로막고 서더라고요. 노인들은 며칠 사이에 급격히 안 좋아지기도 하고 그런 거야. 근데 너 계속 있을 거야? 재수 씨랑 너랑 여기까지 왔는데 뭐 대접할 게 없네. 오늘은 일찍 가라. 다음에 오면 제대로 대접할 테니까 그때 와. 그렇다고 벌써 보내? 엄마랑 얘기 좀 하다가 가야지. 어떻게 벌써 가라고 해? 엄마도 좀 쉬어야지. 얘기는 나중에 해. 오늘은 엄마가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일찍 가. 아주버님은 뭔가 숨기는 것 같았지만 어머님의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것 같으니 가라는 말에 저희는 집에 더 있기도 무안하더라고요. 왜 벌써 가니? 나랑 얘기 좀 더 하고 가도 되잖아. 하는 수 없이 집을 나서려고 하는데 그때 어머님이 휠체어에서 떨어지면서 쓰러지시더라고요. 맥없이 쓰러지는 어머님의 모습에 남편과 저는 깜짝 놀라서 어머님에게 뛰어갔죠. 엄마, 괜찮아? 가만히 있다가 왜 갑자기 쓰러지는 거야? 엄마, 어지러워서 그런 거야? 남편이랑 저는 놀라서 어머님께 다가갔더니 아주버님과 형님이 막아서더라고요. 두 사람은 어머님이 쓰러진 모습에 전혀 놀란 모습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가 뭔가 자세히 알게 될까봐 그걸 막으려는데 급급해 보였죠. 우리가 어머님 모시고 병원에 갈 테니까 동서는 이만하고 가. 우리가 알아서 할게. 아니, 갑자기 저렇게 쓰러지시는데 저희가 어떻게 그냥 가요? 지금 당장 병원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지금 어머님이 갑자기 손님 오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신 것 같아. 우리도 병원 갈 생각이었으니까 동서도 이만하고 가줘라. 어머님이 계속 어지럽다고 하시는 거 형님도 알고 계신 거죠? 병원 가시면 어머님 왜 갑자기 거동이 안 되는 건지도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방금 쓰러지시면서 다쳤을 수도 있으니까 엑스레이도 꼭 찍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님 좀 쉬게. 어서 가. 빨리.
남편과 저는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지만 영 마음이 찝찝했죠. 분명 어머님이 뭔가 말씀하시려는 게 있는 것 같았거든요. 아무래도 이상하지 않아?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뭔가 숨기려는 것 같아. 병원도 안 모시고 갔을 것 같아. 우리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야? 나는 영 불안하고 기분도 이상해. 저는 어머님이 어째 아주버님네 부부로 같이 지내면서 더 안 좋아진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 남편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부터 저를 따스하게 대해주신 어머님이라 좀 더 각별한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그런 어머님이 몸이 갑자기 안 좋아지셨는데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형이 뭔가 숨기려는 것 같아. 우리 엄마 휠체어에 카메라라도 달아볼까? 형이 무슨 짓 하는 건지 좀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그래, 그렇게라도 해서 알아봐야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냥 뒀다간 뭔 일이라도 벌어질 것 같아. 어머님 댁에 다녀오고 나서 어머님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더 커지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어머님의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 보이는데 아주버님네 부부는 계속해서 별일 아니라고만 하는 게 이상하게만 보였죠. 아까 엄마가 휠체어에서 쓰러지던 모습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다. 멀쩡하던 엄마가 갑자기 무슨 휠체어야. 난 그 휠체어 타고 있던 것도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가. 어머님이 계속 어지럽다고 하신 것도 그렇고 집안에서 술 냄새가 진동하는 것도 그렇고 멀쩡하던 분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것도 전부 의심스럽기만 하더라고요. 저랑 남편은 소형 카메라를 어머님 휠체어에 설치하기로 했죠. 며칠이 지나서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잠깐 외출한 사이에 어머님 댁으로 가서 어머님의 휠체어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죠. 어머님, 저희가 여기에 카메라 설치한 거 형님이랑 아주버님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어머님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하려는지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았어요. 전에 쓰러지시고 병원은 가셨어요? 그때 다친 데는 괜찮으신 거예요? 병원엔 안 갔어. 그리고 쓰러지면서 다친 데는 조금 욱신거리기는 해도 괜찮아. 내 걱정 말고 너희 하려는 거 얼른 하고 돌아가. 걔네 곧 올 때 됐어. 그러지 말고 병원부터 가요. 어지러운 거랑 쓰러질 때 다친 데 확인부터 해야 하잖아요. 병원은 나중에 가도 되니까 지금은 너희 하려는 것부터 해. 근데 정말 무슨 일이 있던 건지 알려주시지 않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 집으로 바로 모실게요. 너희가 직접 보는 게 나을 것 같다. 내 입으로는 말 못하겠어. 며칠만 기다렸다가 다시 와. 걔네 외출했을 때 내가 다시 연락할게. 어머님은 몸에 힘은 다 빠지셨지만 정신은 멀쩡하셨어요. 몸은 괜찮으신 거예요? 며칠 더 견디다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저희 걱정돼요. 좀 답답해도 기다려라. 내가 적당한 때 봐서 연락할 거니까 그냥 기다려줘. 나도 그때까지는 잘 버텨볼 거니까 걱정 마라. 지금은 내 입으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것만 알아다오. 어머님에게 무슨 일이 있기는 분명히 있는 눈치였어요. 직접 말하기는 곤란하시다고 하니 저랑 남편은 초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그 사이에 어머님 건강이 더 나빠지지 않기만을 바라는 것 말고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따로 없더라고요. 오늘 오전에 외출했다가 저녁 늦게 나온다고 하더라. 너희는 낮에 오면 될 것 같아. 며칠 뒤에 어머님이 연락을 주셨고 저희는 다시 어머님 댁을 찾아가서 소형 카메라에 메모리 카드 꺼내서 확인해 봤다가 남편은 뒷목을 잡았고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배고파. 먹을 것 좀 줘라. 배고파서 너무 힘들어. 머리도 어지럽고 기운이 다 빠진다. 엄마, 우리 일하는 거 안 보여? 좀 참으셔. 이따가 줄 테니까 가만히 좀 계시라고. 어머님이 배가 고프다고 하는데도 형님과 아주버님은
밥은 안 챙겨주고 투덜대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어머님이 배고프다는 말이 듣기 싫었는지 어머님을 아무것도 없는 방으로 옮겨 가둬놓다시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이 지나서 형님이 밥그릇을 가져왔는데 대충 흰 밥에 물을 말아놓은 거를 건네고 있었죠. 그것도 식사라고 주는데 겨우 그것만 먹으면 젊은 사람들도 걸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식사도 겨우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밖에 주지 않더라고요. 아이 진짜? 어머님! 화장실이 가고 싶으셨으면 미리 말을 했어야지. 식사를 줄이던지 해야지 정말. 그리고 어머님이 계속 방에만 있으면서 화장실 실수를 하셨나 봐요. 형님은 그런 어머님을 어찌나 무섭게 구박을 하던지 영상이었지만 보는 제가 다 민망할 정도였어요. 근데 그런 형님을 향해 아주버님이 하는 말은 더 기가 막혔죠. 밥을 너무 많이 드린 거 아니야? 밥을 줄여. 그래야 화장실도 덜 가지. 엄마한테 밥 주지 마. 그러던지 해야지. 내가 남의 뒤나 치워주고 이게 무슨 꼴이야? 어머님, 오늘 저녁은 안 드시는 게 좋겠네요. 물이라도 좀 줘라. 점심도 굶었는데 목이 너무 탄다. 갈증이 자꾸 나. 물 마시면 또 화장실 실수하실 거잖아요. 물도 너무 자주 드시지 마세요. 기가 막히는 대화였죠. 단 며칠 사이에 어머님이 기력도 빠지고 표정도 어두워진 이유를 알 것 같더라고요. 이미 남편과 저는 그 모습에 울컥했는데 형님과 아주버님이 어머님을 옆에 두고 나누는 대화가 더 기가 막혔어요. 다음 주면 확실히 보낼 수 있겠지? 엄마 요양원 보내고 한동안은 말하지 말자고. 왜? 요양원 간 걸 비밀로 하려는 거야? 그게 더 이상하지 않아? 며칠 모시지도 않았는데 바로 요양원 보냈다고 하면 우리가 이 집 갖는 명분이 안 생기잖아. 그래도 몇 달은 모시고 있었던 걸로 하고 그런 다음에 요양원 보내드린 거로 하자고. 그래, 그쯤 돼서 우리가 집 갖겠다고 하면 동선에도 뭐라고 하지는 못하겠네. 그리고 당신이 장남이잖아. 어머님 집 좀 갖겠다는데 자기들이 뭐라고 하겠어? 그래, 작업하기에 이 집이 좋다. 우리 이제 정말 떼돈 버는 거 아니야? 벌써 들떠서 좋아하지 말고 빨리 일이나 해. 우리 해야 할 거 산더미만큼 쌓였어. 그래, 우리 작업 좀 많이 해서 우리도 이번에 돈 좀 제대로 벌어보자. 확실히 집이 넓으니까 작업하기가 편하네. 우리 집은 너무 좁고 혹시나 우리 집에서 술 냄새 난다고 옆집에서 항의라도 할까봐 마음 졸였는데 여기는 너무 좋다. 그니까 내가 이 집으로 오자고 하길 잘했지?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여기로 오자고 한 거야. 우리 진작에 일할걸. 그랬으면 이미 돈방석에 앉아 있었을 텐데 말이야. 두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게 뭐였는지 아세요? 소형 카메라로 본 집안 거실에는 양주들이 잔뜩 쌓여 있더라고요. 찌꺼기 양주들을 모아 새 양주로 둔갑시키고 있던 거였어요. 식품위생법을 어기는 엄연한 불법 행위였죠. 그 작업을 하기 위해 넓은 공간이 필요했고 자신들이 사는 아파트는 평수도 작지만 술 냄새가 새어나가서 주변에서 알게 될까봐 주택인 어머님의 집에서 가짜 양주를 만들고 있던 거예요. 어머님 집이 더 넓고 작업하기도 좋았던 거죠. 집안이 텅텅 비었다 싶을 정도로 정리해서 작업장으로 만든 거였어요. 그리고 집안에서 술 냄새가 진동하는 이유가 가짜 양주 만드느라 그런 거였죠. 거기에 어머님을 요양원으로 보내버리고 집까지 넘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영상을 보는 내내 기가 막혔죠. 어머님이 걱정돼서 모시고 살겠다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니었죠. 어머님을 모시겠다는 건 핑계였고 가짜 양주를 만들 작업실이 필요한 거였어요. 그러느라 어머님은 완전히 방치된 상태였고요. 그래서 집안에서 술 냄새가 진동을 하고 엄마는 계속 어지럽다고 했던 거였어. 집안에서 하루 종일 술 냄새가 나고 밥도 주지 않으니까 잘 걷던 엄마가 걷지를 못하지. 엄마는 무슨 죄야.
잘 지내고 있던 엄마는 대체 이게 무슨 날벼락이고 혼자서도 멀쩡히 잘 사는 엄마를 요양원으로 보낼 생각을 해. 엄마한테 밥 안 준 것도 요양원 보내려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닌가 몰라. 남편인 아주버님네 부부가 한 짓을 알게 되고 분노로 몸을 떨었어요. 사업이야 하다가 망칠 수도 있죠. 하지만 불법 행위는 다르잖아요. 잘못된 일인 걸 뻔히 알면서도 그런 짓을 저지른 거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어머님을 방치했으니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물론 옆에서 모든 걸 같이 목격한 저도 이건 정말 아니다 싶었어요. 차라리 혼자 계셨으면 어머님이 거동도 안 되는 일은 없었겠네.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건 우리가 단순히 어머님 모셔오는 걸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당장 경찰서 갈 거야. 아무리 형이라도 이번 일은 도저히 참고 넘어갈 수가 없어. 하나 걱정이 되는 건 아주버님이 당신 원망할 게 뻔한데 이러다 형제 관계 망칠까 봐 걱정돼. 형이 엄마 방치했을 때부터 이미 관계는 어그러진 거야. 게다가 엄마 집에서 저게 무슨 짓이야. 우리 형이 저런 사람이라는 게 정말 창피하다. 남편과 저는 곧장 메모리 카드를 가지고 경찰서로 향했어요. 진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자기 어머니를 이렇게 방치해놓고 그 앞에서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가짜 양주나 만들고 있어. 이거 그냥 넘어갈 일 아니네요. 영상을 본 형사들도 다 같이 분노하더라고요. 오늘은 늦은 밤에나 집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가짜 양주를 만든 것도 문제지만 어르신을 방치한 것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당장 가서 어머니부터 구조하고 그 사람들도 벌받게 해야죠. 경찰들은 곧장 어머님 집으로 갔어요. 어머님은 저희가 모시고 병원부터 갔어요. 다행히 병원에서는 어머님이 기력이 많이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큰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불안해서 어머님은 정밀 검사를 받기로 했고 저희는 어머님을 집으로 모셨어요. 계속 불안해 보이던 어머님이 장소를 옮기니까 금방 잠이 드시더라고요. 그건 다행이었죠. 경찰들은 늦은 밤에 집으로 돌아오던 아주버님네 부부를 체포했어요. 저희는 그 모습을 전부 직접 눈으로 확인했죠. 네가 신고한 거야? 동생이라는 놈이 어떻게 형을 신고해? 너 제정신이야? 남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는 걸 알게 된 아주버님이 발버둥을 치며 아주 난리를 부리더라고요. 형은 제정신이야? 엄마, 저렇게 된 거 형 때문인 거잖아. 돈 많이 못 벌어도 형이 부끄러웠던 적은 없었어. 근데 이건 아니야. 왜 남 부끄러운 짓을 해? 남편은 지지 않고 대꾸를 하더라고요. 남편의 말에 아주버님이 아무 말 못하고 경찰에게 체포되었죠. 아주버님과 형님이 경찰에 끌려갔어요. 집으로 모시고 온 어머님은 기력이 빠질 대로 빠져 있었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지쳐 보였어요. 그 모습에 남편이 제일 가슴 아파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가슴이 아프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식사 안 하셨지? 일단 우리 밥부터 먹을까? 아니면 화장실 가고 싶어?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 좀 해봐. 밥 조금만 줘. 많이 안 줘도 돼. 대충 조금만 줘도 돼. 바쁘면 천천히 줘도 되고. 구박받았던 기억 때문인지 어머님은 우리랑 있을 때도 너무 의기소침해 보이셨어요. 팔과 다리는 앙상하게 마르고 남편이 안아들었을 땐 너무 가벼웠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남편은 단 며칠 사이에 어머님이 너무 많이 변해서 속이 상했죠. 엄마, 형은 경찰 조사받을 거래. 형이랑 형수가 엄마한테 못할 짓 한 것도 있고 가짜 양주 판 것도 문제가 돼서 그렇게 됐어. 엄마도 다 알고 나한테 알려준 거지? 알고는 있었는데 막상 나 때문에 경찰에 잡혀갔다니까 마음이 무겁다. 내가 내 아들 신세 망친 거지. 엄마 잘못이 아니고 형이 잘못한 거야. 형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라고. 이제 우리가
엄마랑 지낼 거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우리한테 편히 말해. 나 때문에 큰아들이 경찰서에 갔다는데 내 마음이 어떻게 편하겠냐. 큰아들 부부가 경찰에 체포됐다는 말에 어머님은 못난 아들도 아들이라고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밥도 제때 안 주고 어머님을 방에 방치하고 구박하던 아들인데 그 와중에도 아들 걱정을 하는 어머님을 보니 저도 남편도 마음이 엄청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더 신경 써서 어머님을 챙겨드렸죠. 어머님, 밖에 나와서 조금씩 걸으니까 기분이 좋죠? 오늘 날이 좋으니까 걷고 싶은 만큼 같이 걸어요. 계속 어지럽다고 하신 건 좀 어떠세요? 저는 어머님을 잘 보살폈어요. 무엇보다 걱정이었던 건 거동이었는데 그래도 밥도 잘 드시고 같이 매일 산책을 나가서 그런지 금방 예전처럼 걷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안 어지러워. 그 술 냄새를 안 맡으니까 이제 좀 살 것 같다. 고맙다. 이제 저희랑 지내요. 제가 맛있는 것도 많이 해드릴게요. 그리고 같이 운동도 다녀요. 우리 건강하게 지내요, 어머님. 고맙고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네가 번거로워서 어떡하니? 미안하다. 어머님이 저 처음에 남편이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제 손 잡으면서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다고 얼마나 따스하게 대해주셨는지 기억 안 나세요? 그리고 항상 저에게 잘 대해주셨는데요. 힘든 일 안 시키려고 하시고 남편에게는 매번 저한테 잘하라고 하시고 어머님이 매번 저 챙겨주셨는데 이제는 제가 어머님 챙기고 싶어요. 저도 감사한 마음 갚고 싶단 말이에요. 제 말에 어머님이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했나 보다. 이런 예쁜 며느리가 있어서 말년에 얼마나 고맙고 든든한지 모른다. 그래도 미안하다. 이렇게 부담이 되는 노인네가 되고 싶지는 않았었다. 내가 이런 꼴을 당하게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우리 건강부터 회복하기로 해요. 저랑 같이 산책도 매일 나가고 몸에 좋은 음식만 먹으면서 그렇게 지내요. 그리고 절대로 미안해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님과 매일 같이 산책도 하고 조금씩 운동도 했더니 어머님은 금방 건강을 회복하셨어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하셨지만 며칠 지나니 예전만큼 거동도 되고 얼굴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가끔 보면 어머님은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었죠. 아주버님네 부부가 체포된 것 때문에 그런 것인지 저랑 남편은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엄마, 형 때문에 그래?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어디 불편한 거라도 있어? 내가 생각해보니 내 아들이 경찰에 잡혀갔다고 해서 슬프기는 해도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정신 차렸으면 하는 마음이 더 크다. 그래서 첫째 걱정은 안 해. 그럼 왜 그러는 거야? 엄마 몸도 많이 회복했는데 여전히 얼굴이 너무 어두워. 그러면 내가 또 얼마나 불안한지 알아? 내가 몸이 좋아졌으니까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 집에는 가기가 싫어서 그래. 그 집이 이제는 내 집처럼 안 느껴져. 안 좋았던 기억 때문에 그런지 돌아가기가 싫다. 그 집으로 안 가도 돼. 우리랑 살면 되는데 뭐가 걱정이야. 이제 여기서 편하게 지내면 돼. 내가 미안하고 불편해서 어떻게 그러냐. 너희도 갑자기 내가 들어와서 얼마나 불편하겠어. 어머님은 저희 집에 계시는 게 미안하고 불편하다고 하셨지만 저나 남편의 입장에서는 어머님이 다시 그 집으로 가시는 게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머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도 어머님이 다시 그 집으로 가시는 거 싫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지내시는 거예요. 저희가 원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어머님한테 부탁드리는 거예요. 어머님, 저희랑 같이 지내주실 거죠? 그럼 내가 살던 집은
너희가 갖는 걸로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랑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네? 그 집을 왜 저희한테 주세요? 그건 어머님 집이에요. 저희는 생각 없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집은 어머님 집이잖아요. 어머님이 집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저랑 남편은 단박에 싫다고 거절했어요. 저희는 어머님의 건강이 걱정이 되었던 거지 어머님이 가진 재산이나 집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런다. 내가 너희 집에서 얹혀 산다는 느낌이 들면 불편해서 같이 있기 싫어. 너희가 그 집을 받아야 나도 2달을 쭉 뻗고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저랑 남편은 한동안 고민했지만 어머님은 집을 받지 않으면 같이 못 지내겠다고 못을 박아 말씀하셨어요. 난 너희한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 너희가 그 집을 받아야 나도 편히 지낼 수 있을 텐데 내가 계속 너희 눈치 보면서 지내길 바라는 거냐? 그리고 난 그 집 아니어도 내가 쓸 돈은 충분히 있어. 그러니까 그냥 받아. 엄마가 왜 눈치를 보면서 지내? 솔직히 엄마가 집 주겠다고 하는 거 부담스럽고 불편해. 참말 말고 집 받는 걸로 해. 그게 정말로 나 생각해주는 거야. 나도 마음 편히 지내고 싶다. 어머님의 완강한 말에 결국 저희는 그 집을 받기로 했어요. 그제야 어머님도 가끔씩 어두워지던 얼굴이 좋아지더라고요. 그건 다행이었죠.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남편에게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재판을 기다리고 있던 아주버님이었죠. 네가 탄원서 좀 써주면 안 되겠냐? 우리 부부 재판 받아야 하는데 그게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솔직히 네가 신고만 안 했어도 우리 부부가 이렇게까지 고생은 안 했을 거 아니야. 너도 책임이 있으니까 탄원서 좀 정성껏 적어봐. 이 일에 책임이 왜 나한테 있어? 이 일의 책임은 전적으로 형한테 있는 거야.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고 엄마를 방치한 형이 저지른 잘못이잖아. 잘못은 형이 저질렀는데 그 책임을 왜 나한테 미루려고 하는 거야? 형이 그동안 사업 말아먹은 건 잘못이 아니지만 가짜 양주 만든 건 범죄야. 그리고 엄마한테는 왜 그랬어? 왜 그렇게 엄마를 구박했어? 나이 많은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았어? 그래, 나도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해. 그래도 가족끼리 너무 야박하게 그러지 마라. 엄마는 잘 지내시지? 이제 와서 그게 궁금해? 엄마는 우리가 모시고 있어. 그리고 지금도 엄마는 형 걱정해.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그래, 너 잘났다. 너 잘난 거 알겠는데 탄원서 좀 적으라고. 그게 그렇게 어려워? 남편은 아주버님의 탄원서를 적을까 말까 한참 고민했어요. 너 무슨 일 있어? 왜 그러고 얼굴이 안 좋아? 무슨 일인지 말 좀 해봐. 엄마는 내가 형 도와줬으면 좋겠지? 나는 형이 지은 잘못에 대해서는 벌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엄마는 아니지? 지은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지. 네가 나서서 돕지는 마라. 쉽게 용서받으면 또 쉽게 잘못을 저지를 거야. 저희와 지내면서 많이 단단해진 어머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탄원서를 적을까 말까 고민하던 남편에게는 오히려 마음을 단단히 먹게 해준 것 같아요. 내가 고민 많이 해봤는데 형 미안하다. 나 탄원서 안 적을 거야. 솔직히 형이라서 고민 많이 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나는 형이 죄 지은 만큼 벌 받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벌 다 받으면 형이 그 다음부터는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어. 너 그게 형한테 할 소리냐? 네가 그러고도 내 동생이라고 할 수 있어? 그까짓 게 뭐라고 그걸 안 해줘? 쉽게 넘어갈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 이번 기회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살아. 나도 반성 많이 했어. 이번에 네가 도와주면 제대로 잘 살아보겠다니까. 가족끼리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야 임마, 내가 미안하다고 하잖아.
너 설마 네가 엄마 모시고 사니까 그거 억울해서 그래? 난 한 번도 엄마 모시고 사는 걸로 억울하게 생각한 적 없어. 오히려 지금은 엄마 모시고 살아서 마음이 편해. 아니면 나 형 살게 만들고 그 사이에 엄마 집 차지하려고 그러냐? 이거 완전 나쁜 놈이네. 내가 형 같은 줄 알아? 그래, 엄마가 우리한테 집 주시겠다고 하더라. 안 받으려고 했어. 우리 부부는 엄마 재산에는 관심도 없으니까 그건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엄마 건강 걱정 말고는 다른 생각 없어. 네가 무슨 엄마 재산에 관심이 없어. 엄마 집도 네가 받는 게 말이 돼? 내가 장남인데 내가 받아야지. 너 대체 무슨 짓을 꾸미는 거야? 형, 진짜 왜 이렇게 됐어? 엄마 생각하면 엄마가 가진 재산밖에 안 보이는 거야? 너 진짜 못 믿을 놈이다. 너 같은 놈이 내 동생이라는 게 아주 열받아. 지금 형이랑 얘기하면서 제대로 느꼈어. 형은 단언서 써줄 필요가 없어. 형은 반성의 기미도 없고 지금도 돈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 난 그런 형 도와줄 생각 전혀 없으니까 형이 거기서 알아서 살아. 남편은 아주버님에게 탄원서를 쓰지 않겠다고 확실히 말했고 아주버님에게서 한참이나 욕을 들어야 했지만 마음을 바꾸지는 않았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정확히 해야 하는 순간도 있는 거야. 이 일로 죄책감 갖지 마라. 인광보다. 어머님 말씀이 맞아. 더는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자. 나도 어머님 말씀에 동의해. 어머님과 저는 남편을 위로했죠. 덕분에 남편은 아주버님에 대한 일은 금방 털어버렸고 우리는 어머님과 함께 사는 일상에 잘 적응하게 되었어요. 어머님, 오늘도 운동 가실 거죠? 요즘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가시네요. 나 요즘에 운동에 재미 붙였잖아. 전보다 더 건강해진 것 같아. 내 몸은 내가 챙겨야지. 어머님, 요즘에 몸에 근육도 조금 붙은 것 같아요. 아주 보기 좋아요. 그래도 너무 무리는 하지 마세요. 어머님은 운동을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건강도 회복했고 오히려 전보다 더 활기가 생겼더라고요. 남편도 그런 어머님을 보면서 안심했고 저 또한 어머님이 저희랑 지내시는 게 불편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더라고요. 계속 어지럽다면서 저를 찾았던 어머님에게 빠른 도움을 못 드린 게 죄송해서 그랬는지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저랑 요리도 같이 하고 장도 같이 보면서 오히려 마음이 놓이는 걸 느꼈죠. 오늘 저녁은 내가 준비할 거니까 너는 쉬어라. 그리고 내 빨래는 내가 다 돌려놨다. 어머님은 집안일도 직접 하시고 저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배려가 감사해서 저도 더 잘하고 싶었어요. 어머님, 저번처럼 또 저 몰래 청소기 돌리지 마세요. 집안일도 적당히 하셔야죠. 집안일 너무 무리해서 하는 것도 관절에 안 좋대요. 그리고 내일은 저랑 건강검진 받으러 가는 날인 거 아시죠? 너는 내 걱정을 너무 많이 해서 탈이야. 나 혼자 다녀와도 괜찮아. 그나저나 집은 내놓았니? 시골에 있는 주택이라 산다는 사람이 없나 보구나. 아직은 기다리는 중이에요. 급하게 팔아야 하는 이유도 없어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어요. 어머님이 저희에게 주신 집은 부동산에 내놓았어요. 금방 팔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생각보다 빨리 나타났죠. 집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집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바로 계약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귀향을 원했던 한 부부가 어머님의 집을 사면서 평범했던 저희 집은 경제적으로 꽤 여유가 생겼어요. 어머님도 저희 눈치 보지 않고 지냈고 저희도 여유가 생기니까 경제적인 걱정은 거의 하지 않고 지낼 수 있었죠. 어머님의 집이나 재산에는 관심도 없었지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된 건 사실이었어요. 그 덕에 어머님께 용돈도 넉넉히 드릴 수 있었고
대학에 들어간 아이 학비 걱정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아주버님네 부부와는 그 뒤로 연락하지 않고 지냈어요. 탄원서를 쓰지 않겠다고 한 이유로 그쪽에서 먼저 저희와 연락을 끊어버리더라고요. 저와 남편이 바라는 건 아주버님네 부부가 제발 정신을 차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계속 지금처럼 건강하게 저희와 잘 지내시는 거죠. 그렇게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왔더라고요. 동서, 나야. 동서랑 어머님 잘 지내시는지 궁금해서 연락했어. 다들 잘 지내고 있지? 우리 부부 때문에 경찰에 잡히고 탄원서까지 써주지 않아서 형님의 원망이 클 것이 분명했죠. 그래서 전화를 받는데 조금 긴장이 되더라고요. 아, 네, 형님. 저희는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님도 기력을 많이 회복하셔서 지금은 운동도 하시고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번 일로 동서 앞에서는 좀 부끄럽다. 어쨌든 어머님 기력 회복하셨다니 다행이네. 어쩐 일로 전화 주신 거예요? 지금도 저희 원망 많이 하시고 계시죠? 이제는 안 해. 우리가 잘못했지 뭐. 남편은 아직도 화가 많이 나 있는 것 같은데 난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해. 그때는 돈에 눈이 멀었었는데 잘하는 짓은 아닌 거 나도 알고 있었거든. 형님의 목소리는 그리 원망하는 듯한 목소리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 사람의 목소리였죠.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다행이네요. 저도 마음이 불편했어요. 걱정도 많이 했고요. 동서가 그럴 거 없어. 너무 미안해하거나 마음 쓰지 말라고 전화한 거였어. 잘 지내? 다시 연락할지는 모르겠다. 형님도 잘 지내세요? 몸 관리 잘 하시고요. 어머님은 저희가 잘 모실게요. 형님은 오히려 이렇게 된 게 잘 됐다며 저에게 마음 쓰지 말라고 전화를 준 거였더라고요. 형님도 아주버님과 저지른 일을 후회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후회하고 있다면 적어도 다시는 같은 짓을 저지르진 않겠다 싶었죠. 그렇지만 아무리 후회를 한다 한들 어머님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여전히 밉긴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화장실 실수를 했을 때 매섭게 구박을 하던 걸 생각하면 지금도 여전히 화가 났거든요. 그래서 다시 보자는 인사는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비록 시끄러운 일은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와서 다행이에요. 이번 일을 겪고 나니 더는 집안에 시끄러운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더라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해요. 집안에 좋은 일이 가득 생기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희 이모께서 평소 유튜브에 사연을 즐겨 들으시는데 너도 사연 한번 보내보라고 네 스토리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며 제게 추천 아닌 추천을 해주셔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 저는 승무원이었어요. 국내 항공사에서 10년가량 근무했었죠. 남편을 만난 것 역시 비행회사였습니다. 화장품 회사에 근무하는 남편은 출장으로 비행이 잦았어요. 전 승객들을 워낙 많이 보다 보니 남편을 몰랐지만 남편은 여러 번 절 봤었나 봐요. 비즈니스 서비스 중 남편이 제게 말을 걸어왔고 저희는 해외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으며 만남을 갖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5개월 정도 만났을 무렵 남편은 제게 청혼을 했습니다. 얼마 만나진 않았지만 해외 곳곳에서 영화 같은 데이트를 하며 남편에게 빠져 있었던 전 청혼을 승낙했고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죠. 남편은 본인 부모님이 지역에서 존경받는 명망 있는 분들이라고 소개했어요.
사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거든. 우리 교회가 나름 우리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야. 넌 교회를 안 다녀봐서 모르겠지만 교인들 사이에선 목사 가족들이 뭐랄까 일종의 셀럽? 맞아. 셀럽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 유명인, 연예인 그런 거. 우리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우리 가족 일에 다들 관심이 많았어. 그래서 우리 남매들도 다 시선 초집중이었지. 그러다 보니까 뭐 비행 청소년은 되고 싶어도 못 되겠더라. 친구들이랑 담배 몇 번 피웠다가 그냥 바로 우리 엄마 귀로 직행. 그래서 우리 삼남매는 다 강제로 모범생 비슷하게 컸지 뭐.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더 긴장된다. 나 맘에 안 들어 하시면 어떡하지?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 우리 부모님은 내가 하는 거면 뭐든 예쁘게 봐주시거든. 내가 또 막내잖아. 내가 좋아하는 당신도 무조건 예쁘게 봐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 알았지? 하지만 남편의 설명과는 달리 저는 시부모가 첫 만남에서부터 저를 좀 탐탁지 않아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말투는 고상했고 표정은 부드러웠지만 제가 느끼기엔 부담스럽고 불편한 말들이었죠. 그래, 아가씨는 종교는 있으시고 현주야 엄마. 그냥 현주라고 편하게 불러. 네, 편하게 말씀 낮추세요. 저희 엄마는 절에 다니시긴 한데 전 종교가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남편 될 사람이 목사님 아드님인데 그래서 되겠어? 결혼하면 같이 교회도 다니고 해야지. 안 그래? 에이, 종교는 뭐 그냥 각자 자유지. 강요할 수야 있나. 모르는 소리 마라. 난 늘 네가 교인 중에 참한 처자 만나길 바랐는데 뭐 그건 물 건너갔지만 아가씨, 아니 그래 우리 현주가 그런 참한 교인이 되면 되니까. 안 그러니? 아, 네, 뭐 참 듣자 하니 승무원이라고 하던데 그 일은 오래 했니? 네, 거의 10년 다 되어가는 것 같아요. 매일 비행기에 타고 그러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대단하구만. 승무원 일이 늘 바쁘고 며칠씩 외국 나가고 그러는 건데 결혼한 후에도 계속할 생각이었니? 네, 전 일 그만둘 생각은 없었어요. 경력도 꽤 되기도 했고요. 글쎄, 난 좀 걱정이 되는구나. 우리 건욱이도 일 많고 해외 출장이다 뭐다 돌아다닐 일 많은 앤데 그렇게 하나가 바쁘면 네가 만붙일 곳이 돼줘야지. 너까지 이 나라 저 나라 방방곡곡 돌아다녀서야 되겠어? 아이도 낳고 하려면 더더욱 그렇지. 안 그러니? 아, 전 아기는 당장 가질 생각은 없어서요. 건욱 씨랑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맞아, 엄마. 우리 애는 좀 천천히 생각하고 그냥 생기면 가질 순 있겠지만 굳이 서두를 계획은 아니야. 이래서 요즘 젊은 애들이 뭘 몰라요. 애라는 게 뭐 너희가 갖고 싶다 하면 뚝딱 생기는 줄 아니? 너희가 지금 20대도 아니고 말이야. 애는 여자 나이 1살이라도 어릴 때 낳는 게 좋다.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좀 일찍 서두르도록 해야지. 시모는 그 외에도 이것저것 탐탁지 않아 하는 게 느껴졌어요. 저희 집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질문을 하더니 그다지 부유하지 않은 듯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게 느껴졌죠. 하지만 처음부터 시부모 될 분들 면전에 대고 불편한 기색 내비치긴 뭐해. 저는 일종의 직업의식을 발휘해 서비스 미소로 웃었지만 솔직히 마음은 너무 불편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냥 솔직하게 말하고 싫으면 말하라 뻥 걷어차줬어야 했는데. 사실 이게 제 직업병이었죠. 어떤 진상 고객을 만나도 방긋방긋 친절하게 웃으면서 어떤 말에든 고분고분 대답하는 게 습관이 됐다 보니 제 싫은 의사도 제대로 말을 못하면서 사는 게 너무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 오늘 어땠어? 긴장한 거에 비해 아무렇지도 않았지? 내가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잖아. 아무렇지 않긴. 당신은 못 느꼈어? 어머니가 나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거.
에이, 아니야.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가 당신 얼마나 예뻐하셨는데. 아까도 너무 날씬하고 예쁘다고 원피스며 머리며 엄청 칭찬하시는 거 못 들었어? 그런 거 말고 종교도 개종하라시질 않나. 애도 빨리 낳으라시질 않나. 일도 결혼하면 그만두길 원하시는 것 같고. 난 솔직히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라 지금 너무 마음 불편하거든? 걱정하지 마. 그런 거 그냥 부모님 뜻이고 다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닌데 뭐. 그리고 결혼하고 나면 우리는 서울에 살 거고 부모님은 여기 계실 건데 맨날 맨날 만날 것도 아니고 뭐가 문제야. 안 그래? 그래, 그거 하나는 다행이다. 너무 가깝지 않은 거. 아무튼 난 진짜 오늘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 당신 말로만 듣던 거랑 직접 뵈니까 너무 다른 느낌이야. 당연한 거겠지만. 첫 만남에서 느낀 저의 감은 결국 틀리지 않았고 결혼 후에도 계속 걸림돌이 됐어요. 사실 결혼하고 나서 겪은 시집살이 에피소드는 한둘이 아니었어요. 하나하나 다 얘기하자면 2박 3일은 좋게 걸릴 것 같네요. 간단히 말하면 가장 큰 갈등은 교회에 다니라는 것과 제 일을 그만두게 종용하는 거였어요. 교회는 억지로나마 다녔지만 일까지 그만두게 하니 참기가 힘들었죠. 하지만 결국 전 그 두 가지 모두 시모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네, 바보 같죠. 저도 압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당시엔 시모의 잔소리와 시달림에 지쳐 있었고 그냥 그까짓 거 따라준다. 그런 마음으로 홧김에 일을 관두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모의 뜻에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르면서 그나마 좀 잠잠해지는 듯 했는데 사실 그건 잠잠해진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억지로 다 맞춰준 거였던 게 문제였던 걸까요? 결국 시모와 제가 연을 끊게 되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건 바로 시부의 생일 때였죠. 시부의 생일을 맞아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잔치 후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시모는 제게 또 새로운 걸 트집 잡아 시비를 걸더라고요.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니. 그래, 내가 고생 좀 했다. 그럴 줄 알면 일찍 좀 와서 같이 음식도 하고 했으면 좋으련만. 안 그러니? 아이고, 새아가도 일찌감치 와서 도왔는데 뭘 그래? 새아가는 무슨... 결혼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이제 헌색시 다 됐지 뭐. 그리고 내 말은 하루 먼저라도 왔어야 한다 그 말이야. 승무원도 아니니 이제 일도 없는 애가 뭐 그리 바쁘다고. 네, 어머님 덕분에 다들 부러워하던 직장 관둬서 전처럼 바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제가 집에서 팽팽 노는 건 아니라서요. 얘 말하는 것 좀 봐. 어디서 이런 맹랑한... 내가 우리 막내 얼굴 봐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네 말을 들으니 그냥 넘어가기가 그렇다. 너 말이야. 큰애는 어젯밤부터 와서 음식 다 하고 그것도 모자라 저희 시아버지 시어머니 힘드시다고 여행 가시라고 티켓까지 끊어가지고 온 거 못 봤니? 띠하니 뭔 초도 안 먹을 케이크 하나 만들고 무슨 싸구려 혁대 하나 사와서는 뭘 잘했다고 참. 선물은 각자 성의가 중요한 거죠. 안 그래요? 이게 말하는 것 좀 봐라. 너 지금 나한테 대드니? 이래서 내가 참한 교인 며느리 드려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어디서 근본 없이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는 애를 드렸더니 이게 뭔 꼴이야. 어머, 제가 대들긴요. 제가 얼마나 어머님 말 잘 듣는 며느리인데 그거 잊으셨어요? 저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다 했어요. 가기 싫은 교회도 억지로 매주 다니죠. 솔직히 그거 진짜 지옥 같거든요. 근데도 억지로라도 다녀요. 심지어는 이 사람 출장 가서 없을 때 저 혼자서도 가요. 거기다 여행 못 보내드리는 게 불만이세요? 제가 승무원 일 계속하게 냅두셨어 봐요. 저가 티켓이 아니라 1등석에 호텔까지 잡아드리죠. 근데 지금 돈 없는 게 뭐 때문인데요. 어머님이 그렇게 우겨서 저 일 그만두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저 일 그만두게만 하지 않으셨어도 이런 상황은 안 됐어요. 뭘 제대로 알고나 말씀하세요. 돈 없다면서 가방은 아주 좋은 걸로 들고 다니는구나.
브랜드 로고가 떡하니 박혀서는 그건 또 누구 돈으로 산 건지. 저는 팽팽 돌면서 우리 아들 돈으로 지가방 살 돈은 있고 시부모 선물 살 돈은 없는 모양이지. 어머, 이게 저 사람 돈으로 산 것 같으세요? 누구 돈으로 사긴요? 제 돈으로 샀죠. 모르셨나 본데 저 10년 동안 열심히 일했고 제 월급으로 이런 거 하나쯤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이런 거 2개 더 있는데 그것까지 보시면 아주 까무러치시겠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어머님 아들이 벌어오는 돈으로는 가방은커녕 양말 하나 사는 것도 고민하게 되는 거. 근데 무슨 돈이 있어서 여행을 보내드리고 비싼 선물을 사와요? 안 그래요? 이 못 배워먹은 년 봐라. 말하는 것 좀 봐. 내가 처음부터 이 년 맘에 안 든다 그랬지? 그때 아주 뜯어 말렸어야 했는데 내 촉대로 했어야 됐을 것을 뭐 하나 봐줄 거 없는 걸 그냥 받아줬다니. 아유, 하나님 아버지. 그러시지 그랬어요. 그럼 저도 잘 나가던 일 안 때려치우고 과일 하나 사는 거에 벌벌 안 떨고 지금까지 아주 잘 살았을 텐데. 제발 좀 그러시지 그러셨어요. 이게 말이면 단추라나. 얘 건우가, 넌 어디서 이런 못 배워먹은 걸 데려왔어? 어? 우리 집에 애초부터 어울리지도 않는 걸 받아준 게 문제였다. 나 참 기가 막혀서. 그날 그렇게 시모와 제가 대판 싸움을 벌인 뒤 다시는 시모를 보고 싶지 않았어요. 전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남편에게 분명하게 못 박았죠. 내가 대체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지. 나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꿈 같아. 알아? 나 아직도 심장이 쿵쾅거린다고. 근데 솔직히 당신도 뭐 그렇게 막 당하기만 한 건 아니잖아. 당신도 엄마한테 대들었고 한바탕 싸웠는데 뭐. 뭐? 아니, 그걸 다 듣고도 그렇게 말해? 내가 앞뒤 상황 없이 싸웠어? 지금까지 내가 어머님한테 맞춘 게 얼만데. 다른 사람들 같았어 봐. 요즘 누가 시부모가 시킨다고 종교 믿고 일 관두고 그래? 내가 그동안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아마 들으면 다들 욕할걸? 그렇게 다 맞춰주다가 이제 자기 말 따른 대가로 돈 못 버니까 그걸로 트집 잡는데 내가 그것도 호구처럼 네 하고 맞춰줘야 돼? 내가 그런 바보까지 되길 바라는 거야 당신은? 아니, 내 말은 그렇다고 굳이 거기서 우리 엄마랑 싸울 것까지야 있었냐 이 말이지. 당신도 솔직히 잘한 건 없지 않냐고. 형도 있고 누나도 있는데 형수랑 매형까지 다 있는 자리에서 사람 쪽팔리게. 쪽팔려? 당신이 쪽팔렸어? 진짜 쪽팔려 죽겠는 사람이 누군데? 그렇게 멍청하게 다 맞춰주고 산 거 내 친구들이나 남들이 알까봐 그게 더 쪽팔려, 알아? 내가 멍청했지. 일까지 관두고 교회는 또 왜 다닌 거야? 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봐도 성경이니 설교니 하나도 믿기지도 않는데. 당신 갑자기 왜 그래? 지금까지 잘만 맞춰주면서 살다가 갑자기 왜 이러냐고. 이제야 정신이 들었나 보지 뭐. 그래서 어쩌자고, 어? 뭐 이제 우리 엄마 안 보고 살 거야? 안 보고 살 거야. 뭐? 그게 말이야? 무슨 그런 말을 해. 내가 말했잖아. 우리 집은 존경받는 집안이고 행사 때 교회 사람들도 다 주목한다고. 근데 그럴 때 당신이 없으면 뭐가 되겠어.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고. 그렇게 체면이 중요하면 이혼을 하든가. 그럼 되겠네. 구구절절 길게 설명할 필요 없잖아. 지금 말 다 했어? 그런 말을 왜 그렇게 쉽게 해? 그리고 이혼이 체면에 뭐가 도움이 돼? 이혼하면 더 난리가 나면 난리가 났지. 이 순간에도 당신이랑 당신네 가족 체면이 제일 중요하구나. 내 감정, 내 상황, 내 삶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됐다. 그런 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닌데 말을 말아야지. 됐고, 당신이 가서 엄마한테 빌어. 잘못했다고, 잠깐 정신이 나갔었다고. 난 그렇게 못해.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난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이 또렷하니까. 그렇게 시모와의 다툼 이후 남편과도 크게 싸움이 있었고 오랜 언쟁 끝에 저는 결국 시모와는 만나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시모에게 억지로 사과를 하게 한다면 그땐 당신과도 끝이다. 엄포를 놓았더니 남편도 결국 꼬리를 내리는 수밖에 없었죠. 시모와 연을 끊고 산 이후로
1년도 더 훌쩍 지났을 무렵 저희 엄마의 칠순 생신이 되었어요. 엄마는 그냥 단촐하게 밥이나 먹자는 걸 제가 우기고 우겨 호텔 뷔페를 예약해 크게 칠순잔치를 준비했죠. 제가 외동딸이다 보니 다른 형제 자매들은 없었지만 대신 엄마에겐 자매들이 많았죠. 이모들과 친척분들의 친구분들까지. 엄마와 가까운 분들은 다 불러 모셨어요. 칠순잔치는 친척 어른들이 노래도 부르시고 어린 조카들이 춤도 추고 즐거운 분위기였죠. 딸 잘도 이렇게 크게 잔치도 하고 너무 부럽다 하며 엄마 친구분들도 다 좋아하셨고요. 그렇게 잔치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었을 무렵 갑자기 문이 쾅 하고 열렸어요. 노래까지 뚝 끊기고 모두가 무슨 일인가 하고 쳐다봤는데 갑작스레 문을 열고 등장한 건 다름 아닌 시모였습니다. 뭐예요? 여긴 어떻게 알고? 제가 말을 채 끝맺기도 전에 제게 저벅저벅 걸어온 시모는 이런 방구도 없이 제 앞에 와 서더니 다짜고짜 뺨을 올려붙이더군요. 너무 황당해 지금 이게 무슨 일인가 몇 초간 상황 파악이 안 됐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남의 잔치에 와서. 저희 부모님도 놀라 제게로 달려오시고 친척들이며 잔치에 참석한 모두의 시선이 우리에게로 집중됐죠. 뭐 하는 짓이냐고요 지금? 나야말로 묻고 싶다.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대체? 제 시아버지 칠순이 얼마 전이었는데 거기는 오지도 않고 싸구려 꽃 하나 띡 보내고 말더니 자기 엄마 생일이랍시고 이런 데까지 기어와서 내 아들 돈을 쓰고 앉았어? 돈도 안 버는 게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아니 사돈, 그쪽들도 그렇지 지금 제정신들입니까? 지금 우리 아들이 얼마나 바쁜 줄 알아요? 홍콩이니 말레이니 싱가포르니 출장을 뼈 빠지게 다니느라 애가 지금 피골이 상접했어요. 얼굴이 아주 반쪽이 돼서 내가 마음 아파 보질 못하겠는데 그렇게 번 피 같은 돈을 이깟 잔치하느라 다 쓰고 있어? 내 아들 돈만 축내고 말이야. 아니 현주야, 이게 다 무슨 소리냐? 이 양반이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어? 아주머니, 지금 남의 잔치 와서 뭐 하세요? 아주머니가 저한테 이럴 자격이 없으실 텐데요? 뭐? 아주머니? 나 지금 기가 막혀서 정말. 연락 좀 않고 살았다고 지 시애미를 아줌마라고 부르는 쌍스러운 년이 다 있네 여기. 내가 진짜 못 배워먹은 년인 줄 알았다만 어라, 여기 지편들 다 모였다고 기세등등한 모양이지? 여기 사람들 붙잡고 한번 물어봐라. 지 시애미한테 아줌마 거리는 네가 정상인가 내가 정상인가? 이봐요 사돈. 아니 사돈도 아니지 이제. 아줌마, 당신이 뭔데 남의 귀한 딸한테 연연거리고 앉았어? 애들 찢어진 지가 언젠데 당신 노망 났어? 어? 뭐요? 노망? 애들이 찢어지긴 누가 찢어졌다 그래? 어머, 이 양반 아직 모르는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모르긴 뭘 모른단 소리야?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죠. 저는 말없이 제 가방에 있는 자리로 걸어갔어요. 뭐야? 너 어디 가? 제대로 설명 안 하고. 설명 제대로 드리려고요. 이거 한 장이면 설명이 끝날 테니까. 전 저를 빤히 보고 있는 시모에게 가방에서 꺼낸 종이 하나를 눈앞에 대고 보여줬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이혼 판결문이었어요. 저희 이모들이 하도 보고 싶다고 하셔서 가방에 챙겨왔었던 거였죠. 이게 뭐야? 이혼 판결문? 뭐야 이게 대체? 여기에 왜 내 아들 이름이 적혀 있어? 이혼이라니. 너 지금 내 아들이랑 이혼하겠다 이 소리야? 니깎게 감히? 직업도 없고 내 아들 벌어다 준 돈으로 먹고 사는 니깎게 뭔 재주로 이혼을 하겠다고. 참 기가 막혔어. 아주머니, 뭘 좀 제대로 알고나 말하세요. 이혼 신청서가 아니라 이건 이혼 판결문이니까. 뭔 말인지 몰라요? 나 당신 아들이랑 이혼한 지 벌써 한참 됐다고. 참, 그 야가 빠진 놈 아직도 말 안 한 모양이네. 놀랍지도 않긴 하다만 제 말에 시모는 전혀 영문을 모른다는 얼굴로 어리둥절한 채 서 있더군요. 뭔 개소리야. 구라치지 마. 무슨 헛소리야 이혼이라니.
내가 한마디도 들은 게 없는데 대체 언제 이혼을 했다고? 증거를 보여줘도 못 믿어요? 아니, 이봐. 당신이 그 잘난 목사 사모시구만. 뭐야, 당신은 누군데 다짜고짜 반말이야? 나? 나 우리 현주 이모다. 당신이 우리 귀한 조카한테 시집살이 시키고 구박하고 애 일까지 관두게 했다면서?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그 인간 면상 한번 보자 했더니 이렇게 보네. 이봐 아줌마. 얘 그쪽 집안 같은 막대 먹은 집이랑 쪽내고 자유된 지가 언젠데 여기 와서 행패를 부려. 행패를 부리긴. 우리 애가 한마디 이런 방구도 없었는데 이것들이 단체로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대체? 나 참 증거를 보여줘도 난리네. 이거나 제대로 읽어보고 말씀하시라고요. 이미 진작에 다 끝난 문제니까. 안 믿기거든 댁내 그 잘나신 막내 아드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시든가. 제 말에 멈칫하곤 판결문을 뚫어져라 읽더니 한풀 꺾인 듯 했지만 끝내 나가진 않더군요. 그래, 그렇다 치고. 그럼 대체 네가 뭘 어떻게 했길래 이혼을 해? 우리 집안 사람들은 이혼이란 걸 모른다고. 이혼이란 게 사전에 없는데 걔가 그냥 그래? 뭘 어떻게 했길래 그 착한 애가 못 참고. 그 말이 참 가관이더군요. 어이가 없어 웃음이 다 나왔죠. 사실 시모와 연을 끊고 산 지 몇 달 지나지 않았을 무렵 남편과도 한바탕 난리가 났었거든요. 남편은 화장품 회사에서 해외 사업 파트 담당이라 출장이 잦았어요. 저와 처음 만난 것도 출장길에서였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출장이 부쩍 더 잦아지더니 통화를 하다가 제가 들어오면 급히 끊질 않나, 야근 핑계로 계속 늦게 들어오질 않나, 점점 낌새가 이상하더라고요. 처음에 전 혹시 바람을 피우나 싶어 의심을 품고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꿍꿍이 속을 숨기고 사는 건지 제대로 밝혀낸 뒤 이혼을 하든가 해야지 하고 남편의 뒤를 밟던 제가 알아낸 남편의 비밀은 불륜이 아닌, 어쩌면 불륜까지 포함됐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보다 더 큰 문제였어요. 어디서 난 돈인지 모를 돈으로 노름에 유흥에 별별 방탕한 짓은 다 하고 있었더라고요. 증거를 잡아낸 뒤 저는 남편에게 단도직입으로 물었습니다. 똑바로 말하라고, 어떻게 된 일인지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말했죠. 실은 이번에 해외 출장에서 베트남 쪽 수출이 잘 성사돼서 보너스가 좀 나왔어. 계속 추진해오던 건에 대한 성공수당으로 나온 건데 당신한테 말 안 한 건 미안해. 그냥 내가 좀 정신이 나갔었나 봐. 미안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한 번만 넘어가자. 개소리할 생각 말고 똑바로 말해. 당신 해외 사업 파트 담당 아니야? 그게 늘 해오는 당신 일이고 출장 가서 어렵게 계약 성공시켜도 수당이 따로 나오진 않아서 그게 불만이라고. 그거 당신이 나랑 연애 때 했던 말이야. 잊었어? 근데 이제 와서 보너스가 나왔다? 그래, 이번에 처음으로 나왔다니까. 진짜야.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 그 보너스가 뭐 몇 억쯤 돼?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줄 알아? 무슨 소리야? 당신이 뭘 알아? 나도 파볼 만큼 파봤어. 나 혼자 알아낸 게 아니라 사람 써서 제대로 알아봤다고. 뭐? 그게 무슨 말이야? 흥신소 같은 데라도 섭외했단 말이야?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날 못 믿고 어떻게 그렇게 더러운... 웃기지 마. 더러운 건 누가 더러운데 지금 핵심 흐리고 있어? 어디서? 당신이 한 짓 내가 읊어줘? 하우스에서 5천 넘게 잃었다며? 거기다 당신이 맨날 갔다던 주점에서 쓴 돈만 2천이 넘어. 거기다 선물 받았다던 넥타이, 시계, 저거 다 당신 돈으로 산 거더라? 저것들 합하면 1,000. 근데 이 돈을 보너스로 받았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당신이 무슨 대기업 부회장쯤 돼? 계약 한 건 성사시킨 보너스로 몇 천씩을 받게? 제가 내역을 줄줄 읊기 시작하자 결국 되도 않는 변명을 해대던 남편은 입을 꾹 다물었어요. 알겠어. 솔직하게 말할게. 근데 약속해줘. 이건 당신한테만 말하는 거야.
당신 내 아내잖아. 우린 운명 공동체고. 그러니까 내 잘못은 당신이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고. 헛소리하지 말고 어떻게 된 건지나 말해. 그 다음은 내가 결정하니까. 알았어.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남편의 설명은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은 본인 회사에서 개발 중인 화장품 샘플들과 기술을 몰래 빼돌려 다른 업체에 팔아넘긴 뒤 거기에서 돈을 받아 챙기고 이익을 취한 거였죠. 의심의 여지 없는 횡령이었습니다. 기가 막힌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진짜 겁대가리를 상실한 건지 이건 뭐. 처음부터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어. 나도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다고. 그 짓을 얼마나 해온 건데?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야. 몇 달 전에 출장 갔을 때 내가 갑자기 일정이 좀 더 길어지겠다고 하고 며칠 더 있다 온 적이 있었잖아. 실은 그때 은밀하게 제안을 받은 거야. 솔직히 난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냥 샘플 하나 넘기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 어차피 화장품 기술이야 다 거기서 거긴데. 출시 앞두고 좀 먼저 넘기면 뭐 그게 그렇게 큰일이라고. 솔직히 그런 마음이었어. 당신 화장품 회사 다니는 사람 맞아? 그 일 해본 적 없는 나도 그게 더럽게 큰일인 건 알겠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말이 돼? 돈에 눈이 멀면 사람이 뭔 짓을 못하겠어. 안 그래? 당신도 맨날 그랬잖아. 먹고 죽을래도 돈 없다고. 돈이 떨어지니까 사람이 자꾸 궁상 맞아진다고. 당신도 그랬잖아. 지금 내 핑계를 대? 내가 돈 없어진 게 뭐 때문인데. 당신 연봉 협상 결렬되고 뭐하고 해서 돈 없어 죽겠다며 생활비 깎았잖아. 그래서 내가 얼마나 구질구질하게 살았는데. 내가 아버님 생신 때 직접 케이크 만들어 간 게 뭐 때문이겠어. 돈이 없으니까. 당신의 쥐꼬리만큼 준 그 생활비에서 쪼개고 쪼개서 겨우 벨트 하나 사고 케이크 만들어 갔어. 그래서 당신 엄마한테 내가 뭔 소리를 들었는지 잊었어? 근데 어디다 대고 내 핑계를 대고 있어? 아니, 당신 핑계 대는 거 아니야. 그런 건 아니지 당연히. 난 그냥 당신도 내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 말이야. 돈이 필요한 건 당신이나 나나 마찬가지니까. 당신도 내 마음을 조금은 헤아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아니? 난 당신 마음 조금도 못 헤아리고 전혀 이해 못해. 내가 돈이 궁했던 건 우리 당장 먹고 사는 문제였지. 당신처럼 노름하고 유흥하고 술 처먹고 더러운 짓 하고 다닐 돈이 없어서는 아니었다고. 그게 어떻게 같아? 나랑 당신 같은 더러운 인간을 같은 취급하지 마. 어디다 갖다 붙이고 앉아있어 진짜. 진짜 내가 생각할수록 화가 나서 못 참겠네. 당신 엄마한테 그 수모를 당하는 걸 보면서 나한테 미안한 게 없었어? 뒤에선 그래놓고 나더러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 당신도 잘못했잖아. 이따위 소리를 한 거야? 남편은 일말의 양심은 있는 건지 아님 전곡을 찔리고 나니 할 말을 잃은 것뿐이었는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비록 억지로 다닌 나이롱 신자였지만 그래도 나름 한 2년쯤은 교회 다니면서 보고 들은 건 좀 있는데 말이야. 성경에 그런 말 있지?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거짓말하지 말며. 그런 구절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근데 당신은 이것들을 전부 다 해버렸네? 명색이 교회 목사 아들이라는 놈이? 제 말에 남편은 더더욱 고개를 푹 숙일 뿐이었죠. 동네에서 존경을 받니 셀럽이니 어쩌니 할 게 아니라 당신이 진짜로 성경 믿는 사람이면 이딴 짓은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당신네 하나님이 참도 당신 자랑스러워하겠다. 그치? 당신 부모님은 어떠실까? 기가 막혀 뒤로 넘어가실까? 아니면 우리 아들 회개 기도하자 이러시려나? 그만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으니까. 알아들었으면 회사에 사실대로 말해. 뭐? 아니 그건 안 되지. 그럼 난 바로 잘릴 거야. 고소까지 당하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이게 얼마나 큰일인지 몰라서 그래? 이게 얼마나 큰일인지 아니까 이러는 거야. 당신 여기서 멈춰야 돼. 사실대로 고백하고 멈춰야 이 정도 죄 짓고 끝나지. 안 그럼 진짜 큰일 날 거라고.
솔직하게 고백해. 안 돼. 난 못해. 절대 못해. 앞으로 다시는 안 할게. 그러니까 당신하고 나 이렇게 둘만 알고 넘어가자. 그럼 아무도 몰라. 문제될 거 하나도 없다고. 못해? 그럼 내가 대신해줄게. 미쳤어? 안 돼. 절대 안 된다고. 당신 왜 갑자기 도덕 선생처럼 구는 건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좀 넘어가면 안 돼? 내가 무슨 몇십억, 몇백억 횡령한 것도 아니고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모르고 그래. 몇 건 잘못한 건 사실이야. 근데 당신만 한번 눈 감아주면 끝날 일을 굳이 헤집어서 키울 건 없잖아. 당신 내 와이프 아니야. 우리 가족이잖아. 근데 뭐하러 굳이 당신한테도 안 좋은 일을 하려고 그래. 그래. 당신 말대로 더한 짓 하고 사는 놈들도 있지. 근데 걔는 뭐 처음부터 그랬을까? 그런 놈들도 처음엔 당신처럼 시작했을지 몰라. 이 정도야 뭐 큰 문제 될 게 있겠어? 몇백, 몇천, 몇억, 그러다 몇십억, 몇백억. 자기도 모르는 새 눈덩이처럼 불어났겠지. 점점 무뎌지니까. 사람은 원래 그렇거든. 좋은 일은 몰라도 나쁜 일은 점점 대담해지고 용감해지고 무뎌지는 게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당신을 위해서라도 난 제대로 까발려야겠어. 당신이 못한다니까 나라도 대신해주겠다는 거야. 어쨌든 당신 말대로 우린 가족이고 내가 당신 아내니까. 당신을 위해서 그런 결단은 내려야겠으니까. 좀! 그냥 좀 넘어가자고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내가 뭐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 앞으로 안 그러면 지금까지의 죄가 없어져? 당신이 팔아 넘긴 게 다시 돌아와? 아니잖아. 당신은 그거 양심에 안 찔려? 평생 아무 가책 안 느끼고 잘 살 수 있어?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기면 어쩔 건데? 당신한테 그거 받아 챙기고 돈 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영원히 믿을 수 있어? 걔네가 회사에 찔러주면 당신 그때 가서 어쩔 거야? 그땐 더 큰 문제가 된다고. 지금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제일 빠른 때야. 그걸 당신이 못하겠다면 내가 하겠단 거고. 그래도 당신을 위해서 며칠은 줄게. 회사에 솔직하게 말하고 사직을 당하든 고소를 당하든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지면 돼. 지금 당장 무서워서 도망친다고 영원히 숨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신 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야. 당신은 교회에 다니니까 그냥 나중에 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절 다니는 우리 엄마는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 사람은 업보에서 못 벗어난다고.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꼭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고. 난 구원보단 업보를 믿어. 당신이 지은 죄, 당신이 책임져. 그게 사람으로서, 어른으로서 해야 될 일이야. 고민해볼게. 나한테 며칠만 시간을 줘. 나 너무 무서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 그래.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그래, 알겠어. 시간을 줄게. 대신 며칠 내로 꼭 말해. 그냥 넘어갈 생각 말고. 저는 남편에게 본인 죄를 고백할 며칠의 기회를 줬지만 결국 남편은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도저히 못하겠다면서 자기 이 일 알려지면 업계 퇴출까지 각오해야 할지도 모른다며 계속해 저를 설득하고 회유하려고 들더라고요. 그렇게 회유하고 나면 결국 제가 마음 약해져 대충 넘어가 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결국 저는 남편 대신 남편 회사에 이 사실을 고발했습니다. 이혼을 하자면 하고 원망을 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옳은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사에 얘기하고 난 뒤 남편은 정말 난리를 치더군요. 야, 너 진짜 미쳤어? 그냥 나 적당히 협박하고 넘어갔으면 될 일이지. 그걸 진짜로 가서 꼰질러? 돈 거야? 이제 나 그냥 나가 죽어라 이 소리 아니야 완전. 내가 분명히 말했지? 당신이 안 하면 내가 한다고. 당신이 안 했어. 그래서 내가 한 거야. 그게 문제야? 난 적당히 협박하고 넘어가 준다고 한 적 없어. 며칠 유예 기간까지 줬는데 그 기간 놓쳐버린 건 당신이야. 아 진짜 미치겠네. 왜 혼자 고결한 척 구냐고. 아이씨, 다들 대충 못된 짓 하고 사는 거 아니야?
이 나라 살면서 뭐 그렇게 고상하게 살아서 돈 버는 놈들이 어딨다고. 그냥 다 뒤로 뭐 좀 챙겨 먹고 적당히 눈 감아주고 그러면서 사는 거야. 혼자만 고상한 척 좀 하지 말고 대충 살면 안 되냐? 어? 난 그렇게 못 살아. 그런 사람이랑도 못 살고. 그래서 내가 대신해서라도 해준 것 뿐이야. 죄를 지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고 벌을 받으면 돼. 벌금을 내야 하면 벌금을 내면 되고. 회사에서 결정을 하겠지. 그럼 당신은 그만큼 책임지면 되는 거라고. 뭘 그렇게 크게 생각해? 좋다고 술 처먹고 돈 흥청망청 쓰고 다닐 때는 생각 못했어?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어우 씨, 그놈의 착한 척 가르치는 거 좀 그만두라고. 너만 잘났냐? 너만 잘났지 아주? 어?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결국 지 남편을 감옥에 보내고 그 집 꼴 대봐야 정신을 차리려나? 내가 거덜나면 그땐 너도 끝이야. 이 멍청한, 뭘 알고 행동을 했어야지. 내가 끝장인데 넌 뭐 잘 먹고 잘 살 거 같냐? 멍청한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뭐 있단. 아우 씨, 진짜 내가 이런 걸 마누라라고 진짜 내 자신이 어이가 없네 진짜. 지금 말 다 했어? 멍청해? 누가 멍청한데? 앞뒤 못 가리고 돈 받아 챙긴 네가 멍청하니? 그거 뒤늦게라도 수습하게 만드는 내가 멍청하니? 수습은 무슨 수습? 그게 무슨 수습이야? 일 망쳐놓고. 가만히 있었으면 대충 넘어갈 수 있었는데 씨. 멍청한 게 일 다 망쳐놓고 뭘 잘했다고 지랄이야? 왜 욕을 하고 그래? 뭘 잘했다고? 왜? 나는 뭐 욕 못할 줄 알았냐? 더 더러운 욕도 해줄 수 있는데 네가 한 짓을 봐. 내가 지금 욕을 안 하게 생겼나? 그날 저는 남편의 추악한 밑바닥을 모두 봤습니다. 횡령에 그 돈으로 한 추악한 추접한 짓들로도 모자라 제 앞에서 욕지거리까지 하는 모습에 더 이상 이 사람과는 1분 1초도 같이 있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이혼하지 않겠다고 맞서더군요. 저 때문에 이렇게 된 일인데 혼자만 빠져나가겠다는 거냐며 같이 해결을 하든 돈을 나눠 갚든 해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죠. 협의 이혼은 물 건너갔다 싶어졌고 저는 결국 소송으로 넘어갔습니다. 남편의 치명적인 도덕적 결함과 그 과정에서 저지른 부정들, 그리고 제게 행한 막말들까지 모두 남편 쪽의 귀책이 분명했기 때문에 소송에서 불리한 부분은 없을 거라고 담당 변호사가 말하더군요. 소송은 착착 진행되어 가기 시작했고 남편은 제게와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도 알잖아. 우리 부모님 보수적인 거. 우리는 이혼 절대 안 해. 목사님 집 막내 아들이 이혼했다? 그것도 소송당했다? 뭐 때문이냐고 다들 입방아 찌어댈 거고 난리가 날 텐데. 그럼 우리 동네 완전 발칵 뒤집힌다니까. 그러면 그냥 끝장이야. 나 완전 끝이라고. 그 꼴을 진짜 보고 싶어? 그냥 소송 취하하자. 취하해주면 내가 잘할게. 어? 막말했던 것도 사과하고 당신한테 잘할 테니까. 난 당신 얘기 더 들어줄 생각 없어. 그런 말은 진작에 했어야지. 지금은 늦었어. 너무 늦었지. 난 당신 잘못한 거 알았을 때 바로 잡아주려고까지 했던 사람인데 그때는 협의 이혼 정도로 처리해줄 수도 있었겠지만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이제 그건 옛날 일이거든. 난 예정대로 일 처리할 거고 그러니까 당신 부모님한테는 알아서 말해. 당신 부모가 보수적이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어대든 그건 내 할 바 아니니까. 내 일은 내가, 당신 일은 당신이. 오케이? 우리 이제 남남이니까 알아서들 살자고. 저는 변호사와 일사천리로 소송을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남편 쪽 귀책 사유가 모두 인정되어 재산 분할의 위자료까지 받아내고 깔끔하게 이혼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잘못으로 이혼당한 데다 위자료까지 물어주게 생긴 걸 본인 부모가 알까 두려웠던 전 남편이 그 사실을 아직까지 숨기고 말하지 않았던 모양이었죠. 제 말을 듣고서 이제야 알아챈 시모, 아니 전 시모는 거의 졸도할 지경이었어요. 말도 안 돼.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우리 아들이 그런 잘못을 할 리가 없는데 우리 착한 막내가 그런 짓을. 아이고 머리야.
이봐요, 아줌마. 여기서 아이고 머리야 하고 뒷목 잡아봐야 당신 걱정하고 부축해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제 그쪽이나 우리나 생판 남이에요. 그거 알았으면 남의 좋은 날 잔치에 와서 민폐 부리지 말고 썩 나가요. 내 딸 데려다 억지로 교회를 다니라느니 일을 관두라느니 애를 낳으라느니 그럴 때부터 마음에 안 들더니 기어이 그 사다를 내놓고는 무슨 낯짝으로 여길 와요? 그러니까 말이야. 당신 아들이 뭔 짓을 한 줄은 알아? 당신 아들이 회사 돈 횡령하고 노름하고 술 처먹고 그 돈 다 날렸대. 뭘 알고나 설쳐. 유책 배우자 아들내미 둔 주제에 뭐가 잘났다고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어.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엄마, 이모들 됐어. 이제 우리랑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줄 거 뭐 있어. 나머진 본인 잘난 아들내미한테 가서 들으라고 해요. 아주머니, 이제 그만 좀 나가주실래요? 저희 잔치가 아직 덜 끝나서요. 불청객을 오래 붙잡고 있을 시간이 없네요. 결국 전 시모는 친척들에게 내몰려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는 문 앞에 주저앉아 맥도 못 추는 듯 했지만 뭐 이제 완전 남인데 그러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야 싶어 그러려니 하고 내버려뒀죠. 그리고 저희는 뷔페에서 계속해 칠순잔치를 아주 흥겹게 잘 마쳤어요. 기껏 그런 사람 하나 때문에 망칠 리 없이 순조롭게 잘 마무리가 됐죠.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아주 오랜만에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을 말하니 뻔뻔하게도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더군요. 뭐? 아니, 내가 말도 안 했는데 그러는 게 어딨어. 우리 엄마한텐 내가 말하게 뒀어야지. 왜 네 멋대로. 지금 장난하니? 나야말로 얼마나 어이가 없고 황당했는지 알아? 이혼한 게 대체 언제적 일인데 아직까지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 우리 엄마 칠순잔치는 대체 어떻게 알고 들이닥친 건지 갑자기 문 벌컥 열고 들어와서는 다짜고짜 내 뺨까지 치는데 내가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는지. 근데 지금 나한테 화를 내고 있어? 화낼 사람이 누군데? 그러게 지 부모한테 이혼했다는 말 하나도 솔직하게 할 용기도 없는 간땡이로 그딴 짓은 왜 있어 하길? 네가 못하는 말 내가 니네 엄마한테 대신해줬는데 이거 갖고 만약에 니네 애비한테 또 속인다? 숨긴다? 아님 나한테 잘못이 있었다는 식으로 거짓말이라도 한다. 그러는 순간 내가 가진 모든 능력과 내가 가진 모든 증거를 총동원해서 네가 한 모든 짓들 다 상세히 퍼뜨려 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 니네 잘난 가족들이며 네가 그렇게 닳도록 말하던 니네 교회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 전부 다 알게 만들어줄 테니까 알아들어? 미쳤어? 절대 안 그럴 테니까 진정 좀 해. 내가 너랑 너희 엄마를 모르니? 그런 짓 하고도 남을 놈들이지. 뒤에서 두 모자가 어떻게 속닥거려서 내 잘못으로 몰아갈지 훤히 보이니까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그딴 수 쓰는 순간 네 짓 다 까발려줄 거란 것만 알고 똑바로 처신해. 알겠어. 내가 부모님한텐 제대로 다 말할게. 약속해. 결국 그 일은 그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참, 그래서 전 남편은 어떻게 됐나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그는 본인이 다니던 회사로부터 고소를 면치 못했어요. 횡령 피해에 더불어 여러 명목으로 본인이 쓴 돈보다도 비싼 돈을 뱉어야 했고 재산 분할이며 위자료며 등등으로 다 털린 그 인간 대신 잘난 부모가 대신 갚아줬다고 하더군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제할 바는 아니고요. 전 이혼 후 훨씬 홀가분한 마음으로 잘 살고 있어요. 혼자 자유롭게 산다는 게 이렇게 좋을 것을. 굳이 뭐하러 결혼을 했었나 싶을 만큼 요즘 저는 정말 즐겁고 신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 원래 오랫동안 필라테스를 취미 겸 운동으로 해왔고 결혼하고서 자격증도 땄었거든요. 이혼 후 한동안 필라테스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며 실전 경험을 쌓았고 결혼 전 10년간 승무원으로 일하며 모아뒀던 돈에다 이혼하며 생긴 돈까지 합쳐 현재는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며 살고 있습니다. 강사 여러 명과 함께 열심히 학원을 꾸리며 사는 지금 일하는 즐거움에 빠져
이젠 결혼은 물론이고 연애도 별로 생각이 없네요. 애초에 전 누군가의 말을 따르고 억지로 웃어주는 것보다 이렇게 제 길 찾아 열심히 사는 게 훨씬 어울리는 사람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뭘 좋아하고 어떤 사람인지를 뒤늦게 하나씩 알아가며 살아가는 요즘입니다. 그럼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이 좋은 기운을 얻으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